보시면 어디가 제일 많이 한번 일어나 보실 거예요. 일어나요? 네, 앉아요? 일어나서 앉아봐요. 옷 메모스님 챙기고. 네. 기분이 어떤가 봐요. 팔 이렇게 할때 여기 아까 한번 일어나 봐요. 서서. 쓰세요. 그냥 거기서 그냥 침대에서 그냥 쓰세요. 네. 서스테이칭 기분이 어때? 아까 하고. 막 움직여봐. 괜찮으니까 막 움직여봐. 어때? 그러니까 뭐가 괜찮은지 잘 확인해야지. 오늘 아팠는데 오늘 여기 잠깐 여기 누워있다 일어날 때 조금 아프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아까랑 다르죠? 네. 막 움직여봐야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면 좀 어디? 그렇게 하면 어디가 아파? 어디? 손으로 잡고 계세요. 예. 거긴 내 손도 안 됐어, 아직. 이거 오늘 치료하시면 거의 70-80%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 결과 보고 다음 치료 할지 말지 결정할게요. 이거 뭐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오리고사 하지 마시고 엎드려 보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 학회입니다. 저희 학회는 환자의 통증과 기능을 개선하는 현실적인 치료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학회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학회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급성 요통 환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거는 치료 결과값이 아니고 치료 중간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분 처음 오셨을 때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보실게요. 제가 촬영을 안 하려다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제가 한 거라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카메라 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숙여지나만 촬영하겠습니다. 숙여보세요. 얼굴 조심하고. 네, 고생했습니다. 이래. 이번 주 주중에 한 번 더 오세요. 숙여졌어요? 네. 일어나봐요. 아파요? 숙일만 해요? 머리 저쪽 두고 엎드려 보십시오. 조심하시고. 왜? 눕는데 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많이 아파요? 다리 좀 들어주시고 내리세요. 자, 아마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접하는 모습은 그렇게 뭐 심해 보이지 않는 걸로 보이시죠? 근데 현장에서는 다릅니다. 이게 다들 걱정을 할 정도로 많이 아프셨는데요. 이분은 아주 많이 불편해 가지고요. 앉거나 눕거나 일어나는 동작에서 그냥 끙끙거리고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는 그런 상태셨어요. 중요한 거는 일주일이나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분명히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이분의 진단은 급성요통입니다. 급성요통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척추불리증이라는 병입니다. 잠깐 멈춰놓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이미지가 좀 작은데 여러분 척추의 뒷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조짐이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약간 빨갛게 되어 있죠.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점점점 크랙이 가요. 금이 가면서 이게 뜯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이게 척추 분리증이라는 거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은 이게 완전히 뜯어집니다. 뜯어지면 이 앞에 이 뼈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사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척추뼈가 이 꼬리뼈고 척추뼈거든. 여기 보면 이 완전히 이렇게 뜯어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뜯어진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척추 분리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무섭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 척추 분리증이라는 거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척추 한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되는 병인데요. 이 병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냥 만성적인 요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런 거지 뼈 자체가 분리가 됐다고 해서 그 자체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척추 분리증 혹은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발전이 된 경우에는 만성 요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 상황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끔 허리가 이 척추 불리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소에도 허리가 이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유쾌하지 않고 개운치 않고 조금 무리하면 살짝 아프고 하는 그런 게 꾸준히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지만 그러다 가끔씩 지금 보시는 환자분처럼 심하게 아파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앉으면 못 일어나고 일어나면 못 앉고 누우면 못 일어나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관리를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되면 아주 심하게 아파지는 주기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늘 불편하고 가끔씩 되게 심한 요통이 생겼는데 그 주기가 짧아져서 나중에는 매일 아픈 거예요. 매일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는 병이 바로 이 척추 불리증입니다. 그래서 보통 척추 불리증이나 척추 전방 전이증에 의해서 매일같이 아픈 게 몇 개월씩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 차원에서 수술을 권하죠. 인터퓨전이라고 해서 여기도 아마 이렇게 수술하는 게 여기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병이 됩니다. 급성요통, 소위 척추 불리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척추 불리증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를 긴가 아닌가, 네, 그걸 항상 확인하셔서 척추 불리증이 만약에 있다라고 항의 되면 일단 겁을 내지 마시고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그 다음에 관리를 시작하셔야 돼. 그래야지 큰 고생 안 합니다. 나중에 보통 50 넘어가면요 굉장히 많이 아파져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씩 허리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가끔씩 허리가 아파지는 급성 요통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통증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일상생활에 최대한 빨리 복귀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병원의 전적인 도움을 받죠. 그래서 어떤 병원을 선택하시든지 간에 척추 불리증이 있는 분이 되게 심하게 통증이 오면 말 그대로 첫날부터 바로 통증을 확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큰 고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허리 운동법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배우십시오. 배워서 평소에 뻐근하고 불편할 때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통증을 확 줄여주고 그 다음에 통증이 줄고 나면은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소에도 허리가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일 자체가 그래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통증이 심해진 경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경우에요. 자, 위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런 경우에 가장 시급하게 처치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아파하는 심각한 통증이 있죠. 허리 통증을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통증에 오래 노출이 되면 될수록 이 척추 불리증 증상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상태가 더 안 좋아져요. 그건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지 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일주일 전에 아팠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 아파지는 거야. 더 나빠지고. 네, 그런 상태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은 일주일 동안 통증에 많이 노출돼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이 되고요. 이게 바로 쌓이면 빨리 통증을 제거하지 않아서 뭐 이게 그 한 달 혹은 두 달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고 그게 바로 척추 불리증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달 두 달 혹시 석 달씩 계속 아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빨리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병원.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병원에서 하는 통증 조절법으로 통증을 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개월씩 고생하시는 거고 통증에 오래 노출이 됐기 때문에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게 바로 이 병의 특징이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되신 겁니다. 이분은 정리를 하자면 이전 병원에서 통증을 제거하는 처치에 솔직히 얘기하면 실패를 한 거고요. 그런 결과 때문에 현재도 아픈 거고 이로 인한 결과로 이분은 앞으로도 척추 불리증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병이 커지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 학교에서는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일날 통증을 10에서 2, 3 정도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2회 혹은 3회 이내에 통증을 이길 만한 정도로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뜨려요. 근데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한테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빠르게 통증을 줄여줘야지만 더 악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신경을 통제하는 저희 학회의 치료를 하게 돼요. 아울러서 근육의 힘을 그러니까 아프게 되면 근육이 힘주면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근육이 힘을 줘도 통증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저희 학회 고유한 치료 접근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제가 지금 보시는 영상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한 겁니다. 한 건데 그 소위 얘기해서 그 전문적인 그 치료 접근법은 페이스북에서 제가 라이브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흉내내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 안에서. 이건 알아야지 하는데
겉만 보고 흉내내고 마치 환자를 마루타르처럼 쓰는 분들이 가끔 계시기 때문에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 전문적인 치료 접근법은 실시 그 방송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문적인 치료 접근법이 환자를 아주 빠르게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접근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치료는 뭐냐? 테스트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건드려 보고 이거 하고 났을 때 이분이 반응이 좋고 개선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저 학회에서 고유한 아주 섬세한 접근법으로 치료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답을 알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척추 분리증이란 그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아마 그 척추 분리증이라는 병이 있으시다면 평소에도 이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불편하고 뻐근하고 막 그런 게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주 올바른 허리 운동법을 병원에서 잘 배우셔가지고요, 관리를 평소에 잘 하셔야 돼요. 너무 과하게 하지도 마시고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급하게 심하게 통증이 막 나타나잖아요, 허리에. 예, 그렇게 나타나면요, 빨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좋은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성향이 있는데 통증을 조절 잘하는 병원이 있고요, 수술을 잘하는 병원이 있고, 운동 및 재활을 잘하는 병원이 있어요. 예. 모든 병원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심하게 통증이 있을 때는 빨리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가셔야지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가끔씩 심한 통증이 나타났을 때 되게 무섭잖아요. 엄청 무서워요. 되게 아프니까. 그때 성급하게 수술이나 시술 등의 방법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통증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비시술적 방법을 우선 실시해 보시라. 지금 이 영상처럼. 네, 그렇게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장면 한번 보시죠. 한번 일어나봐요. 서서 쓰세요. 그냥 거기서 그냥 침대에서 그냥 쓰세요. 네. 서스테이칭 기분이 어때? 아까 하고 막 움직여봐. 괜찮으니까 막 움직여봐. 어때? 그러니까 뭐가 괜찮은지 잘 확인해야지. 원래는 아팠는데 여기 잠깐 여기 누워있다 일어날 때 꼭 아프거든요.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아까랑 다르죠. 네, 막 움직여봐야지. 확인해보고. 자, 이 경우에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치료 중간 과정이고요. 테스트 치료 후 결과인데 개선도가 아주 좋았어요. 이게 쉽게 움직이더라고요. 저 처음에 잘 못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인 저희 학회 치료 접근법으로 시도를 하게 되면 이분은 뭐 오늘 굉장히 많이 좋아서 가셨습니다. 그 몇 번 안 걸려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빠른 통증 조절과 평소 올바른 운동법은 여러분들의 척추가 나빠지는 것을 틀림없이 예방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병 키우지 마세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전기신경치료학회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핸드폰 상에서는 찾기는 어렵고요. 핸드폰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컴퓨터로 먼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게 이제 내용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보는 저희 그 영상이에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게시자 이름이 있습니다. 전기신경치료학회 WCNE 하고 여기 이미지가 있죠. 아무거나 눌러 보십시오.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유튜브 상에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상단 이미지 있죠. 예, 상단 이미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면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공부하는 곳인데 환우분들이 워낙 많이 여쭤보셔 가지고 지금 일반 환우분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카페로 바꿔놨어요. 간단히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회원 가입하시고, 옛날에는 여기 우리 카페 지도라고 있어가지고 지도상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요.
여기 게시판 메뉴들 보면 신입회원 보면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로 나뉘어져 있죠. 이쪽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곳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을 번거롭지만 여기서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찾으시면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가입하고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네이버에서 찾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전기신경치료학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시면 웹사이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튜브 말고 여기 보시면 전기신경치료학회에서 여기 그 카페가 있죠. 이거는 저기 유튜브 상에 하는 거고, 요 학회 여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그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검색해 보시면 될 거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